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공동의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무흠의 세례교인들이 모두 모여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 사소한 분쟁이 있을 때 공동의회의 효력을 가지고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공동의회의 효력을 저지하려는 측은 공동의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공동의회의 하자로 대표적인 것은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했다든지, 공동의회를 소집하는데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공동의회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만일 공동의회 절차에서 이러한 하자가 재판 중에 드러난다면 공동의회의 결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제가 소개하는 사례는 저희 법인에서 담당한 사건인데, 공동의회의 절차적 하자가 논점이 된 사건이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 분들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며 공동의회를 저지하려는 측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뢰를 하셔서 우리 법인이 소송 대리인으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피고 교회는 2020년 10월 18일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2020년 10월 25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피택 선거 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동의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은 소집 통지 기간인 일주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공동의회에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을 확정한 것에 흠결이 있는 등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집 통지 기간인 일주일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법인은 증거를 들며 소집 통지 준수가 적법하게 되었음을 변론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소집 통지일은 일주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집권자에 대해서는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당회장권이 있음을 교단 헌법과 각종 자료를 동원하여 주장했고, 재판부는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당회장의 자격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담임 목사에게 이 사건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역시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권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2일자 공동의회에서 명시한 의결권이 있는 교인 수와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교인 수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는 이유를 각종 자료를 동원하여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 교회에서 장기 결석자, 군 입대자, 세례교인이 아닌 자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교인들을 다시 정한 것으로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회의록에는 의결권 있는 세례교인이 91명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교인 1명을 중복 호명하여 인원수를 착오한 것에 불과하여 의결권 있는 교인 수는 90인으로 특정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봐서 피고 교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권 있는 교인을 확정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의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여기에 원고들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조차도 각하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로 확정이 되어 공동의회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이번에는 우리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인 피고교회가 공동의회의 절차를 잘 지켰음을 교단 헌법과 증거자료를 이용하여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동의회의 무효 주장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만일 공동의회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소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진행할 때는 소집 통지권자, 소집 통지 기간, 의결권 있는 교인의 확정 등이 치밀하게 검토되고 완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자들로부터 공동의회의 의결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의회 결의를 할 때는 공동의회 소집 통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조차도 저희들하고 상의하셔서 진행해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완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